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댓글로 묻는 게 많습니다. 예, 예. 네, 이번 주 댓글 중에는요, 대표님 여러 가지 정보 감사합니다. 사용 중인 승용차 차량 6개월을 택시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가능하죠? 예, 제조사에서 나와가지고 2년이 안 된 차량은 웬만하면 다 가능한데 차종 따라서 좀 선택의 폭이 있거든요.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안 되고 LPG 차량이나 휘발유 차량, 전기 차량은 되는데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저는 개인 택시 70에 그만두었는데 후회가 되네요. 쉬는 게 더 힘드네요. 다시 해보고 싶네요. 그랬는데 이분은 70인데도 또 개인 택시를 그만뒀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인가 봐요. 저희 매매 상사에도 그런 분이 가끔 와요. 네. 개인 택시를 팔고 한 달, 두 달 쉬어보니까 그래도 개인 택시 할 때가 좋았다 해가지고 바로 되돌아서서 두 달, 세 달 만에 오시는 분도 한 달이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네. 예, 예. 일이라는 게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놀아보면 그렇게 쉽게 뭐 사람이 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 택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뭔가 이 구심점이 있었는데 택시를 팔아먹으면서 그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예, 예. 제 아시는 분도 개인 택시 하다가 다시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놀아보니까 하루 종일 그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개인 택시 할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다니고 길거리도 동료분 만나서 커피도 한잔 씩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했는데 개인 택시를 팔게 되면 이게 단절이 돼버린다고. 단절이 되니까 힘든 거죠. 예, 예. 다음 댓글은요. 대표님, 마이캡 택시 전망과 장단점도 예상해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마이캡 택시가 뭐예요? 마이캡은 카카오 콜택시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회사는 똑같은 회사예요. 네. 수수료 인하 문제로 강력하게 정부에서 제재를 하니까 마이캡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과 인천은 마이캡. 네. 그런데 기존에 카카오 콜을 하시는 분도 바로 마이캡으로 건너오지 못하는 이유가 카카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약 기간이 있어요. 계약 기간을 끝 채우지 못하고 못 넘어오니까 마이캡으로 합류를 못 하는데 추후에는 마이캡으로 거의 다 합류가 될 거예요.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자격 유지 검사는 언제부터 시행하는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격 유지 검사는 올 4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10월 달부터 확정을 할 거예요. 네. 확정을 해서 10월 달에는 실시가 될 거예요. 예,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은 됐는데 날짜가 발표가 안 된 거죠. 네. 예, 예. 한 10월쯤 돼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남양주는 1억 5천인가요? 10억까지 올라야 할 텐데 자율주행되면 그 정도는 하겠죠?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율주행되면 10억까지 갈까요? 그 주체 사업 면허권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가격대는 그때 가봐야 되는데 사업 면허권이 기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떨어진다면은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네. 예, 예. 제 생각에도 면허권이 만약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주어진다면 10억 정도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모 국회의원도 유튜브에서 나와서 그 방송을 봤거든요. 그 사업 면허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 가지고 그분도 그 예상하는 그 이유가 개인 택시 사업자한테 그 사업 면허권을 인정해 주게 되면은 고가의 거래가 되지 않냐. 그런데 10억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예, 맞습니다. 뭐 개인 택시는 제가 볼 때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더라도 면허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죠, 뭐. 그렇죠. 기존에 개인 택시 하시던 분들이 그 사업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수술 후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두 분 말씀이 참 좋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들 많이 꾹들 누르세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비 개인 택시 할 사람인데요. 허리 골반이 안 좋으면 RV 차량과 승용차 중 어느 차량이 좋을까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연히 승용차가 좋습니다. RV 차량은 승차감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고가 높기 때문에 오르고 내릴 때 좀 불편해요. 네. 예. 그러면 개인 택시 승용차 모델 중에서도 고급 모델이 좀 좋겠네요. 돈만 좀 여유가 되신다면 그랜저급으로 하시면 편하죠. 네. 아무래도. 예. 네. 또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네요. 그죠? 예. 다음 댓글은요. 법인 개인 회사에서 운전직 배달 업무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전직으로 했다는 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 방문했던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운전직으로 있다는 거 증빙만 하면 가능하세요. 기존에 그 회사에서 운전한 차량 등록증과 등록 원부, 그 다음에 이분이 급여 받은 명세표가 있잖아요. 급여 받은 명세표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그 경력을 끌어다가 양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분 잘 됐네요. 예. 다음 댓글은요. 5년 이상 운행해야 하는데 만약 59세에 시작해도 무조건 5년을 보유해야 하는지 나이 상한은 없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59세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개인 택시는 한번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만 61세가 되면은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61세가 안 돼도 팔 수 있는 조건은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가 1년 이상 취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을 때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만 61세만 되면 팔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만 61세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만 60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만 61세로서 본인 생일이 지나야 만 61세가 되는 거예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대표님, 어제 12시에 방문했던 구독자예요. 친절하게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매일 방송만 보다가 실물을 처음 봤는데 너무 잘생기시고 핸섬하셔서 깜놀을 했습니다. 개택 준비 중에 있는데 대표님한테 모든 절차 준비 다 받을게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며칠 전에 방문했던 조금 전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분인데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한 20-30분 상담을 했거든요. 네. 이번 오시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이분 여기 보면 실물 처음 봤는데 너무 잘생기시고 핸섬하셔서 깜놀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실물하고 영상하고 다른가요? 제가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진 않은데요. 예. 네. 예, 방송 영상하고 실물하고 좀 다른가 봐요. 네. 다음 댓글은요. 택시 전용 모델이 아니더라도 택시 운영 목적으로 구입하면 특별세 면제입니다. 부가세는 사후 환급이고 취득세는 감면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이분 해주시죠. 댓글에도 내가 차 종목별로 해서 자세히 올렸는데요. 택시는 택시 전용이고 미전용으로 해서 택시로 쓸 수 있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네. 택시로 쓸 수 있는 모델은 휘발유 차량을 제외하고는 100% 다 환급이 가능하고 특수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휘발유 차량은 면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 차종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하이브리드 차량 있잖아요. 휘발유 배터리 겸용으로 가는 거 이것도 휘발유 차량으로 보고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대표님 영상 자주 봅니다. 개인 택시 준비 중인데 양수교육 2번 탈락하고 나니 회의감이 드네요. 하루 순수익 10만 원 정도 올리고 싶은데 전기나 가스차 중 어떤 게 나을까요? 스포티지, LPG 관심 있는데 부가세 환급되는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차종 선택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고심하는데 본인 집 여건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본인이 사시는 집이 전기차를 가지고 갔을 때 충전하기 편하면은 전기차도 괜찮은 거고 스포티지, LPG도 특수세나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네. 예. 전기차나 가스차를 놓고 개인 택시 하시려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LPG차를 선호하시고 네. 전기차로 가는 거는 젊은 층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연료비 계산을 해서 채산성을 따지는 거죠. 채산성을 따져서 전기차가 맞으니까 전기차로 젊은 층은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시는 거고. 네. 예. 이분도 양수교육 2번 떨어졌대요.
이거 좀 개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수교육이 계속 나올 때마다 저희도 고민되는 문제인데 이거 답이 없어요. 교육장 신설 외에는 그 쏟아지는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조속한 시일 내에 양수교육장 신설만이 정답이에요. 지금 전라북도 익산 경기도 포천에 교육장 신설한다고 말 나온 지가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깜깜무소식이에요. 두 번이나 탈락하니까 이분이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분은 약과예요. 6번, 7번 떨어진 사람들은 1년 반 동안 교육 접수만 하다 끝난 분도 수직이에요. 아니 살다 개인 택시 양수교육 받는데 이것도 운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 시책이 그만큼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다음 댓글은요. 유익한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개인 택시 의무 영업 일수가 한 달 5일 이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3월 1일부터 5일까지 일을 하고 계속 일을 안 하다가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시내버스 운전 5년 이상 하고 있는데 바로 개인 택시 구입해서 영업할 수 있는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니까 영업용 경력으로 인정돼서 3년만 지나면 개인 택시 양수 조건을 갖췄고요. 그 다음에 근무 일수는 주 단위로 시작했을 때 월 한 달에 5일 정도만 일하면 행정조치나 이런 건 없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조금씩 조례가 틀리는데 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개인 택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수익은 내지 않고 연료만 뗐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조치가 들어올 수 있어도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며칠 일했냐 안 했냐 따져가지고 정확히 징계 먹이는 도시는 거의 없어요. 이분은 시내버스 5년 이상 하셨나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경력을 인정받으셔갖고 개인 택시 양수하는 데는 조건은 가능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 시내버스 운전하다가 개인 택시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큰 차 하다가 작은 차 하니까 운전감이 안 생긴대요. 장난감이라 그러잖아요. 장난감.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차 앞에다가 이런 깃대 같은 거 2개를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직장을 다니는데 개인 택시하고 양수 겹장으로 해서 할 수 있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조례가 틀려요. 묵인해주는 도시가 있고 전혀 안 되는 도시가 있는데 안 되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4대 보험을 적용받으면은 주위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건 그 직장을 관두든지 개인 택시를 팔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대표님 얘기를 쭉 듣고 보면 자치단체별로 개인 택시 겸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네요. 뚜렷한 기준이었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그래요. 화물차 운전하시면서도 개인 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수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걸 묵인을 하게 되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걸 따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4대 보험 적용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양수협장은 좀 힘든 거죠. 개인 택시 한 가지만 해도 힘든데 그걸 취미생활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 택시만도 힘들죠. 그렇죠. 다음 댓글은요. G90 골목길 못 들어갑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차가 커서 이런 문제가 있겠죠? G90은 고급 택시 개념으로 보셔야지 그걸로 해서 일반 개인 택시 영업은 좀 힘들죠. 채산성도 맞지 않고 휘발유인데 LPG로 구변을 해야 되는데 구변해서 하면은 그 성능도 제대로 안 나오고 차량 가격도 비싸니까 그런 채산성이 좀 안 맞아. 저번에 그 구독자분이 G90으로 개인 택시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이 댓글 다신 것 같아요. 다음 댓글은요. 질문 드려요. 현재 직장 생활 중인데 회사 다니며 택시 사업자 낼 수 있나요? 인천입니다. 주 3회 출근 중이라 택시 겸업 고민 중이에요. 택시 면허증 따놓은 상태이며 양수 교육도 접수 예정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개인 택시 겸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만큼 본인이 원하는 수익이 안 되니까
개인 택시를 해서 일정 금액을 더 수익을 내고 싶은 구조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 3이나 4일 나가면은 개인 택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데면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사업자 내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사업자 내고 일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 택시가 주업이 돼야 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행정조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예, 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용인 거주 중인데 수원도 10분 거리라 고민 중입니다. 아직 양수 교육 대기 중인데 어디가 좋을지 고민이라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 남깁니다. 용인 수원 넘버값이 비슷합니다. 지역 장단점이나 어디가 좋을까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수원이나 용인 사시는 본인 사는 연고지에서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는 거예요. 네. 수원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지리도 좀 미숙하니까 본인은 용인에 사시니까 용인 지리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수원이나 용인이나 큰 틀에서 수익 면에는 그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사시는 지역에서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네. 예. 수원이 용인보다는 인구가 많잖아요. 수원은 아무래도 공장이 많잖아요. 네. 삼성전자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용인도 요즘은 많이 공장도 들어서고 기업체도 많이 들어서서 용인도 괜찮아요. 네. 예, 예.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구토하면 15만 원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구토를 차에다 구토를 하게 되면은 그거 진짜 난감해요. 그 냄새가 하루 이틀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냄새 진짜 역하거든요. 역하니까 술 드신 분들은 본인이 구토할 것 같으면은 차 문 열어달라고 해서 빨리 내려서 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기사분들은 차 안에다가 검전 봉다리라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예. 이번 댓글은요. 공무원 퇴직 후 제2의 직업으로 개인 택시 최고 인기입니다. 저도 36년 근무 공무원 정년 퇴직 후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대표님 화이팅! 이랬는데 이렇게 공무원 정년하시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지금 개인 택시 사러 오시는 분 치고 55세에서 58세 정도가 제일 많거든요. 네. 이분들이 다 정년 퇴직하시고 이분들 생각이 거의 75세예요. 정년을 본인이 설정한 나이가 75세 정도로 오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신 거예요. 얼마나 본인이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제2의 직업으로는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게 개인 택시예요. 네. 예. 저는 이렇게 개인 택시 매매하는 거 지켜보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용기를 못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겁이 나죠. 네. 그 조직 사이에 있다가 이제 밖에 나오면 새로운 세상을 접하잖아요. 네. 새로운 세상을 접하면은 내가 거기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지 그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은 민원하고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런데 다 어느 직장이나 사회나 사람 살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본인이 희망찬 설계를 하고 사시냐고. 네네. 예, 그러니까 용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사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 교육 문제점에 대하여 이전 동영상에서 언급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인으로 정말 암울한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보고 하였지만 답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올리셨지만 답변이 없다고 하시네요. 작년 7월부터 준비 중입니다. 다른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를 양수교육 당첨만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이 이제는 너무 한심합니다. 그렇다고 3억 천안시 안 되는 돈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쉽게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급성 심근경색으로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호기 있게 말했지만 1년이 흘러가네요. 눈치가 보이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 이제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것도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네. 심했겠냐고요. 개인 택시를 준비하면은 1년에 4번 교육이 있는데 한 번 떨어지면 3개월을 다시 기다려야 하잖아요. 네. 거기서 또 된다는 보장 없이 또 3개월 동안 무작정 기다리면 저희한테 와갖고 7번 떨어지고 8번째 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거의 1년, 2년을 다른 일도 하지도 못하고 개인 택시에만 얽매이는 거잖아요. 네.
저희한테 개인 택시 사가시는 분 중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된 사람도 있거든요. 이분은 허다 안 되니까 집에 일정 금액의 생활비는 가져다 줘야 되니까 결국은 회사 택시를 나가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려고 계속 교육 접수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해가지고 4번째인가 돼가지고 개인 택시를 지금 하시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때 생각하면은 몸살이 터진다 그래요. 집에서 일도 뭐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것 같지. 개인 택시 살 자격증은 돈이랑 다 준비됐는데 그 교육 못 받아갖고 개인 택시 사지 못하신 분들이 전국에 부지기수예요. 개인 택시 교육 접수 한번 하게 되면은 한 기수에 3개월에 2,700명 정도가 교육 접수를 하는데 몰리는 인원은 8,000명이 넘는데 거기서 최소 좋은 사람만 되는 거지. 이건 정부적인 차원에서 빨리 교육장 신설을 하든지 말만 신설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익산이나 경기도 포천에다 교육장 신설한다고 말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무 의미도 없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장 신설이 안 되면은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기존에 각 지역에 있는 면허 시험장과 교통연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교육장에서 교육받는 내용이 교수진들이 하는 내용이나 교육장에서 일반 강사들 뽑아서 하는 내용이나 일반 강사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있는 시설 이용만 잘해도 충분히 그 인원 수용하리라고 봐요. 그 다음 방법인데 정부에서는 해결책도 못 내주면서 지금 너무나 개인 택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희망 고문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될까 내일 될까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9개월 뒤에 1년 훌딱 지나가 버리면 이분도 가정에서 면목이 안 서는 거 아니에요. 가정으로서 어느 정도 돈벌이가 돼야 되는데 이놈의 개인 택시 그 잘난 개인 택시 하나 하려고 거기에 목매고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도 방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개인 택시 양수교육 받으려는데 1년씩 기다린다는 거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개인 택시에 이미 결정을 했는데 다른 직업으로 쉽게 전환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는 시설만 이용을 잘해도 교육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숙지를 못하는 거죠. 이분은 국민신문고에도 올렸다는데 뭐 답이 없다 그러네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기다리는 기간 동안 지쳤으면은 심근경색이 오고 희망 고문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분은 우울증까지 오셨나 본데 이거 정말 어떻게 저희들이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 그죠? 예. 대표님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고 양수교육 지금도 계속 적체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잖아요. 3개월에 2,700명 선밖에 교육이 안 되는데 8,000명, 9,000명씩 몰리는데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교육 인원 수는 딱 정해졌으니까 이게 문제죠. 예. 운전면허학원 같은데 이런데 좀 대체해서 교육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죠, 뭐.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상주나 화성에 가면은 교육비 52만 원을 받잖아요. 52만 원 교육비면은 각 지역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그 시설 이용하고 교통연수원에서 강사 데리다가 충분히 교육해도 그 돈 안 들어가도 그 교육 충분히 이룰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